우리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삶을 시작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특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특별합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자식을 키우며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곤 합니다. 자식은 그 사랑 속에서 자라며 부모의 기대와 희생을 배우죠. 하지만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도 갈등은 피할 수 없더군요. 어떤 때는 부모의 헌신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어떤 때는 자식이 부모의 기대를 무겁게 느끼며 반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서로를 존중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신분석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이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헌신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이러한 헌신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이 어머니는 자녀 교육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합니다. 아이가 잘 성장하길 바라며 밤낮으로 일했죠. 그러나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내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희생이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이 사례는 많은 부모들에게 익숙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부모의 헌신을 무시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심리학자 애들러는 인간의 행동이 주로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서 자신의 헌신과 사랑이 존중받기를 바라지만 자식은 부모의 기대를 자신에 대한 통제로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가 상처를 받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종종 세대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다른 시대를 살아온 두 세대는 가치관과 의사소통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는 때로는 갈등의 씨앗이 되지만 동시에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항상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식을 키웠지만 자식이 성인이 된 이후로는 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자식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옛날 사고방식에 갇혀 있어요. 그는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났지만 차분히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대가 자식에게 부담을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후 대화 방식을 바꾸며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자 칸트는 모든 인간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칙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적용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기대를 실현하는 도구로 여기지 말아야 하고 자식 또한 부모를 무조건적인 헌신을 제공하는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비폭력 대화에서 서로의 감정과 욕구를 솔직히 표현하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는 자식에게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느냐고 비난하는 대신 네가 내 말을 무시할 때 나는 상처받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비난보다 대화를 여는데 효과적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할머니와 손자 간의 이야기를 소개하자면 이 할머니는 손자와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오며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지만 청소년기가 되면서 점차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투명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옛날 얘기만 하잖아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 말은 할머니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손자를 위해 애써온 모든 순간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슬픔을 억누르며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까?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손자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지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후 할머니는 손자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대화 중 할머니는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많이 속상했단다. 내가 말하는 것들이 너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건 알겠지만 너와 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였단다. 손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신이 최근 학업과 친구 관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손자는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부담스럽게 느껴졌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손자의 입장을 이해하며 앞으로는 더 짧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기로 약속했습니다. 동시에 손자에게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 사례는 세대 차이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갈등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화의 문을 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감정을 솔직히 나누는 노력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민수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학원비와 과외비, 비싼 문제집까지 아낌없이 쏟아부었고 민수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챙겨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점점 그 사랑이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는 크고 자신은 그것을 따라가기엔 너무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성적표 나왔니? 이번엔 점수 좀 올랐을까? 민수는 말없이 성적표를 건넸습니다. 어머니가 성적표를 받아 들여다보더니 실망스러운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우리도 너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좀 아니지 않니?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참았던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부족한 거잖아요. 그만 좀 하세요. 민수는 그렇게 외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부모님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요? 저 아이를 위해 한 건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버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민수에게는 다르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우리가 민수에게 너무 큰 짐을 준 건 아닐까요? 그들은 민수와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사랑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어머니는 민수와 따로 시간을 내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그날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 미안해. 너를 위해 한 말이었지만 네가 그렇게 힘들어할 줄은 몰랐어. 요즘 많이 힘들었니?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엄마 아빠가 저를 너무 믿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항상 실망시킨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민수의 말을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엄마 아빠가 너를 너무 압박한 것 같아 미안하다. 앞으로는 너의 마음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네가 힘들면 꼭 우리에게 말해줘. 네가 잘하길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엄마가 이제 좀 알겠어. 민수는 어머니의 말에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금 내려놓는 듯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과 기대가 어떻게 갈등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자식에게 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식 역시 부모의 진심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결국 갈등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대화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할 때 비로소 더욱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에게 이야기를 보내준 지인분의 또 다른 가족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현우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순종적이던 그는 최근 들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묻는 말에 짧게 대답하거나 대화를 피했고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학교 성적이나 진로에 대해 물을 때면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며 대화를 끝내려 했습니다. 부모님은 현우가 사춘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저녁 식사 도중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현우야, 식사 시간에는 전화 좀 내려놓자.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니? 현우는 불만 가득한 얼굴로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맨날 나한테만 뭐라 해요? 저도 제 시간 좀 갖고 싶다고요. 그 말에 어머니는 당황스러웠지만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현우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현우의 변화를 가장 어려워한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늘 현우에게 아빠처럼 똑똑하게 커야 한다는 말을 해왔고 그의 성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현우는 아버지와의 대화를 피했고 질문에도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무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현우가 게임에 빠져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참지 못하고 현우야, 이 시간까지 게임이라니 학교도 가야 하고 숙제도 있잖아 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현우는 대답 대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날 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우가 요즘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사춘기라 그런 건가 봐요. 아버지는 답답한 표정으로 내가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대화하려고 하면 더 멀어지는 것 같아. 아이가 이렇게 변한 걸 보면 속이 터져.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현우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사춘기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감과 이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스스로를 표현하고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조언을 떠올리며 부모님은 현우와의 대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현우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현우야, 네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엄마한테 말해줄 수 있을까? 엄마는 네가 뭐든 솔직히 말해줬으면 좋겠어. 현우는 처음에는 말을 아꼈지만 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지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의 스트레스와 친구 관계의 어려움을 털어놓으며 자신이 왜 짜증을 내고 부모님과 거리를 두려 했는지 설명했습니다. 현우의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그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주지 않으려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게임을 하더라도 시간을 정하고 공부보다는 현우의 감정에 더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바뀐 대화와 태도는 현우와 부모님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켰고 현우는 이전보다 부모님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아이로 변화해갔습니다. 사춘기 아이들과 부모 간의 갈등은 흔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과 진심 어린 대화로 관계는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의 마음을 읽으려 하고 그들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존중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감정과 변화를 무조건 고치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입니다. 현우는 중학교 3학년으로 부모님이 학원과 과외를 늘려주며 입시 준비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공부에 흥미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자신의 감정을 말하려 했지만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라는 답변이 돌아오자 입을 닫았습니다. 결국 그는 혼자서 스트레스를 견디다 성적이 더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과 대화가 막혔을 때 어떻게 하면 자신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혹시 부모님의 반응이 바뀐 경험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종종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교를 하지만 자녀에게는 그것이 사랑의 부족이나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기대와 비교에서 오는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혹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해결했던 순간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이었나요? 다음 사연은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라는 제목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혜진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로 용돈을 벌면서
독립심을 키우고 싶었고, 대학 생활에 필요한 비용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혜진이 돈 문제로 학업에 소홀해질 것을 걱정하며 아르바이트를 반대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너는 공부만 잘하면 된다. 돈은 우리가 알아서 해줄 테니 다른 생각 말고 대학 준비에만 집중해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혜진은 부모님의 뜻을 이해했지만 자신만의 생활비를 관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 친구와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그녀를 불러 앉혀셨습니다. 아버지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대학도 안 간 애가 벌써부터 돈 생각부터 하다니 이런 태도로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니? 어머니도 덧붙였습니다. 혜진아, 네가 스스로 해보겠다는 건 좋지만 아직은 우리가 책임져 줄 수 있어. 돈 벌 생각보단 미래를 준비하는데 집중해줬으면 좋겠어. 혜진은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제가 돈을 벌겠다는 걸 문제 삼으세요? 전 제가 벌어서 제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요. 부모님이 다 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막는 건 너무 답답해요. 그 말에 부모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화는 결국 서로의 오해만 키운 채 끝났습니다. 그날 밤 혜진은 고민 끝에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에는 저는 돈을 벌어서 부모님께 부담을 덜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노력해서 뭔가를 이뤘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제 자립심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편지를 읽고 혜진의 진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혜진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제 알겠구나. 하지만 우리가 너를 걱정하는 마음도 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학업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자. 네가 스스로 경험을 쌓는 것도 중요하니까 우리도 응원할게. 혜진은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자립심을 키우는 방법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부모님은 그녀를 믿어주기로 했고, 혜진은 부모님의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성실히 노력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적 갈등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관, 책임감, 자립심이라는 더 깊은 층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보호하려는 마음이 크지만 자녀는 스스로 독립적인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등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비롯된 오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이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막는 것은 자녀의 성장과 자립심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인 책임을 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지원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실패가 있더라도 그것이 배움의 기회라는 점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금전적인 활동으로 인해 학업에 소홀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될까봐 걱정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보호하려는 이유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자녀가 깨닫는다면 더 성숙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금전적 갈등은 서로 간의 신뢰 부족에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독립을 원한다면 부모님과 함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시간과 학업 시간의 균형, 목표 금액과 그 사용 목적 등을 부모와 상의하며 투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계획은 자녀의 책임감을 증명하는 동시에 부모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갈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서로의 입장을 비난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진솔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자녀는 자신의 자립의지를 비난받는다고 느끼지 않아야 하며 부모는 자신의 걱정이 무시된다고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표현 방식이 필요합니다. 모든 금전적 갈등이 한 번의 대화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측이 타협의 여지를 찾고 그 타협이 성공했을 때 신뢰가 조금씩 쌓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제한적인 금액으로 아르바이트를 시도하게 하거나 자녀가 일정한 성적을 유지하면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처럼 작은 약속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경제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과정, 예산을 세우는 법, 지출을 관리하는 법 등은 자녀가 더 성숙한 경제적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금전적 독립을 넘어 자녀가 책임감 있는 경제 생활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를 보며 부모님과 금전적 갈등을 겪은 적이 있거나 이를 해결했던 경험이 떠오르셨나요? 혹은 부모님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자신의 경험과 의견을 나누며 더 많은 교훈을 함께 만들어가 봅시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 정답은 없지만 다양한 사례를 통해 우리는 좀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